현아. 자, 조용히 합시다. 마무리 좀 할게요. 다시 한번 여기 지금 너희들의 첫 번째 나는 고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긴 하겠지만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53페이지 이 교차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표현하는 방법, 아이디어인 것이고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보면 이 결과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볼게. 우리는 얘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바라보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K에 대해서 K 자리에 어떤 놈을 집어넣어도 는 0이 성립하게끔 만들어내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려면 여기도 0이어야 되고 여기도 0이어야 된다. 공통수학 1의 개념인 거죠. K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K에 대한 뭐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얘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건 아니지만 개수들이 전부 다 빵이 돼야 됩니다. 라는 게 K에 대한 항등식의 어떤 성질인 거지. 그래서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0이 되는 상황 하에서 요 놈은 K 자리에 어떤 놈이 무수히 많은 실수값을 집어넣어도 무한계의 실수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그런 관계식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랬을 때 여기도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기하적으로 그림으로 관찰해보면 이 직선의 방정식도 만족시키고 이 직선의 방정식도 만족시키는 상황이라는 얘기니까 그게 이 직선 상에도 있으면서 이 직선 상에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직선의 방정식을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그 직선 위의 점이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0, 여기도 0이다라는 얘기는 이 직선 위에 있기도 하면서 이 직선 위에 있기도 하다. 그게 교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교점을 지나게끔 깔아둔 거야. 이미 여기 빵빵으로 세팅해 놓은 순간 교점을 지나는 상황을 이미 내포를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한계거든요. 무한계. 그 무한계는 여기 K 자리에 무한계의 실수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등호가 성립하면서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식의 구조 자체도 직선의 방정식의 구조를 띠게끔 만들어주면요. 이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드는, 표현하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연습을 통해서 익숙하게 만드셔야 되는데 중요한 얘기 이제 마지막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순간 이 K에 대한 항등식 설계법이다. 어떤 두 도형의 교차점을 지나게끔 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다 라는 건데 그러면 봐봐 이 하얀색 두 개의 직선이 지금 주인공이야. 이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여러 개 방향을 조금씩 돌려가면서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K에다가 적절한 값을 집어넣으면서 하나씩 만들어낼 건데 그러면 이 교점을 지나는 무한계의 직선 중에서는 이 적절히 돌아가다 보면은 원래 주어져 있던 요 놈도 마찬가지로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 교점을 지나는 무한계의 직선 중에 하나인 거야. 내가 얘를 예를 들어서 1번이라고 하고요. 얘를 2번이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2번이고요. 얘가 1번이라고 한다면 1번과 2번의 교점을 지나는 무한계의 직선에는 당연히 이 1번, 2번 그 자체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식을 가지고 이 방정식을 가지고 K의 적절한 값을 집어넣으면서 이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지만 하나만 딱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만. 그 하나만 만들 수가 없는 게 뭘까요? 이 얘를 만들 수 없을까? 얘를 만들 수 없을까? 아니면 아예 아무런 생각이 안 들까? K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서 계속 방정식들을 조금씩 식의 생김새를 조금씩 바꿔가는 거야. 어차피 다 직선이고요. 어차피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건 맞는데 근데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얘입니다.
얘는 0이라고 생겨먹은 뭐 내가 넘버링한 거에 의하면 요 2번인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K 뒤쪽에 달려있는 식은 0꼴로 만들어지는 이 두 번째 직선은 K에다가 어떤 거를 쳐 넣어도 만들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K에 내가 1을 넣건 100을 넣건 마이너스 50을 넣건 2분의 1을 넣건 얼마를 넣건 여기 부분만 살아남고 얘가 싹 지워지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맞잖아. 그냥 식으로 생각을 해봐. K에다 뭘 집어넣어도 이게 사라지고 이것만 남아있는 여기가 사라져야 양면에 K로 나눠가지고 우리는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이다라는 직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없어져야. 근데 여기에는 뭔가 내가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 K가 이쪽에 곱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K에다가 무수히 많은 실수를 집어넣으면서 계속 직선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기 요 놈에 해당하는 여기 몇 번인 거죠? 2번 직선, 이거 2번이라고 할게요. 지금 내가 넘버링 한 거. 이 2번 직선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의 54페이지로 가볼게요.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이 54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54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에다가는 별표를 좀 많이 쳐두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다시 한번 내가 이제 문자로 표현을 해볼게요. 문자로. 자, 책에 있는 거랑 그대로 가겠습니다. 거기 ax 더하기 이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의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고 나는 이걸 그냥 1번이라고 넘버링을 할게.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다. 얘를 두 번째 직선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거니까 이 둘은 교차하는 걸로 가정은 깔려 있는 겁니다. 교차하고 있는 두 직선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편의상 1번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2번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방향을 조금씩 틀면서 무한개의 직선을 만들 수가 있겠고 그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설계해낼 수가 있다. 그런데 방법은 이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방법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는영으로 정리했을 때 좌변에 정리된 식을 갖고 오는 거야. 그 다음에 는영으로 정리했을 때 좌변에 정리된 식을 그대로 이 두 개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건 는영 정리. 는영으로 정리하는 게 먼저겠죠. 는영으로 정리한 후에 좌변에 정리된 x랑 y에 대한 1차 식을 갖고 오는 겁니다. 식을 갖고 오는 거야. 등호 빼고, 는영 빼고. 근데 이걸 갖고 와서 뭐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써요. 얘를 먼저 써도 됩니다. 근데 내가 앞에다가 즉 k를 안 달아주는 쪽에다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를 쓰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제 k에 묶이는 부분의 나머지 쪽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를 딱 써서 는영으로 마감을 쳐주면 이게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하는 어떤 방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 무수히 많은 거는 k 값의 적절한 실수값, 무수히 많은 실수를 집어넣으면서 하나의 k에 대해서 하나의 직선, 또 다른 k에 대해서 또 다른 직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그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데 거기 우리는 k에 묶여있는 여기 하고요. 밑줄 치고요. 거기에다가 는영까지 달아서 우리 요렇게 잡히는 직선이 있잖아? 이게 희생양이야. 난 이제 희생양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당연히 수학적인 단어 아니고 우리끼리 소통의 수단으로서 희생양이라는 단어 쓸 거야. 우리가 K에 대한 항등식 설계법으로 교차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표현하는 방식을 지금 배우고 익힐 건데 이렇게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식을 잡아낸다고 하면 이 무수히 많은 직선들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진짜 말 그대로 무수히 많은 직선입니다. 이런 무수히 많은 교점을 지나는 무한개의 직선 중에서 딱 하나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K 뒷부분에 묶인 식은 0꼴의 직선이에요. K에 어떤 걸 집어넣어도 여기가 사라지고 얘만 남게끔 여기 뒤쪽에 있는 식은 0꼴 이렇게만 남아있게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희생양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야. 딱 하나는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 동그라미 4번. 이제 다시 한번 글을 보고 이해가 되는지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교점이 나왔다는 건 이미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교차하는 걸로 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차하는 두 직선이 나와 있을 때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들,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거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는 직선을 제외한 나머지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K의 묶인 쪽이 얘가 적혀 있기 때문에 얘는 0꼴의 이 직선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1번 직선은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2번은 표현할 수가 있나요? 얘는 0은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표현할 수 있죠. K 자리에 0 집어넣으면 돼요. K에 0 집어넣으면 여기 뒤쪽이 사라지고 얘는 0꼴에 이 1번 직선을 그대로 다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쉽게 생각해서 K가 0이면 이거 여기가 사라지고 얘는 0꼴만 남는 거잖아. 그래서 1번 직선이 이게 K 자리에 0 들어갔을 때 표현이 되는 거고, 만약에 K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적절하게 이 1번과 2번이 적절하게 섞여가지고 이런 직선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K에다가 만약에 2를 집어넣으면 얘랑 얘가 1대2의 비율로 섞여가지고 또다시 이 교점을 지나는 어떤 또 다른 직선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K에다가 숫자들을 집어넣음에 따라서 이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 하나가 K 하나에 대해서 하나의 직선으로 1대1 대응으로 표현이 된다는 건데, 근데 딱 하나 2번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써놨죠. 이거 밑줄 치고 는 0꼴까지 달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되는 요 직선, 즉 K에 묶여버리는 식은 0꼴의 직선은 희생양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얘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것도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희생양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방정식은 우리가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건데, 거기서 둘 다 표현할 수 있고 희생양이 없게끔 설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하면 없다라는 거야.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양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 바로 연습을 하나 해볼게요. 거기 뒤쪽에 70페이지로 가봅시다. 70페이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숫자로 나오는 거를 연습을 해볼 건데, 이쪽에다가 다시 준비해보자. 이건 말 그대로 진짜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요. 지금 낯설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항등식의 개념을 다시 한번 잘 복습해보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게 하나의 아이디어구나. 다시 한번 이건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방법이구나. 빨리 연습하고 받아들이셔야 된다. 거기 71페이지에 8-2번 한번 볼게요. 8-2번. 자, 이렇게 나오면 바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두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죠? 써볼게요. 2x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이다. 자, 다시 한번 이건 x랑 y랑 등호가 들어간 x랑 y에 대한 방정식이야. 그리고 심지어 x에 대해서도 1차, y에 대해서도 1차고요. x랑 y가 곱해진 xy 항도 없어요. 다 1차야.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몇은 0꼴은 무조건 기하적으로 봤을 때 직선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를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두 번째 것도 다 직선이고 첫 번째 것도 직선이구나. 여기 직선이란 말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방정식만 딸랑 나와도 두 직선을 얘기하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가 스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나와 있으면 첫 번째로 위치 관계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당연히 습관이죠. 물론 이 문제는 지금 교점이 있다라고 이미 교차하는 상태를 알려주고 있긴 하지만, 그 단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긴 하지만, 두 직선이 나오면 이 두 직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는 건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바탕으로 분석을 이어갈 건데, 얘네들이 평행한지 일치한지 교차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도 없이 문제풀이를 출발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 위치 관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던 거야.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복습이 안 되고 까먹은 친구들도 지금 수업 시간에 익히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요. 둘 다 는형꼴로 일반형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을 때 x 개수의 비율, 뭐 아래 거분의 위에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y 개수에 대한 위에 거 y 개수의 비율, 그 다음에 상수항도 뭐 좌변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써놓으시고요. 뭐 만약에 상수항만 우변에 이렇게 3,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으면 뭐 여기 우변에 정리된 것끼리 비율해도 얘랑 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자리를 딱딱 맞춘 상태에서 세 비율값이 같냐 다르냐를 비교할 건데 여기서 x계수의 비율과 y계수의 비율이 다른 순간 더 이상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미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교차한다. 그러면 교점이 한 개가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거는 뭐 이미 문제에 교점을 지난다. 이미 교점이 있는 거를 암시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걸 빠르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두 직선 교차하는 위치관계로 주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는 교차한다. 그러면 위치관계 파악하고 이게 교차하는 게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교점이 한 개만 있는 거죠. 딱 한 개.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한다면 이제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뭐 과정을 다 이해하면 참 좋겠지만 이제 어차피 결론을 암기하고 공부해 나가면서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는 게 또 수학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 흐름 중에 하나. 그럼 우리는 는형으로 정리하고 교차 관계가 확인되면 이거 좌변에 정리된 식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둘 중에 뭐를 희생시킬 거냐라는 거를 선택을 하세요. 뭘 희생시킬 거냐. 문제에서 만약에 희생양을 정해줬으면 걔를 K 쪽에 묶이는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나는 근데 여기서 뭐 둘 중에 뭐를 희생시켜도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를 살리고 얘를 죽일게요. 그러면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딱 만들면요. 희생양을 정하는 겁니다. 희생양 선정하시고요. 세 번째 마지막 단계로 우리는 살릴 식. 지금 문제에서는 2x 더하기 2y 더하기 1는 0. 이 직선을 살릴 거니까 거기에 능형 떼고 이 식만 그대로 갖고 오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더하기 k라는 미지수를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k에 묶이는 식 쪽에 내가 죽일 직선의 방정식에 는형 좌변에 정리된 식을 그대로 끼겨 넣는 겁니다. 3x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3 하고 마지막도 는형으로 마감을 처리를 해줘야 이게 다시 한번 x랑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또다시 얘가 직선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 되면서 그러면서 k에 어떠한 값을 집어넣어도 이게 항상 성립하는 공식이 되려면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0이 되는 상황이 깔려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는 0꼴의 이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은 희생양이다라는 거를 계속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가 8-2번 볼게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 우리가 만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기울기가 9분의 그렇게 만들어진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딱 기울기가 9분의 1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러면 이제 직선이 딱 한 개로 결정이 될 조건이 완성된 거거든. 왜? 내가 이렇게 세팅하는 순간 이미 이거는 한 점을 지나는 거다라는 정보는 내포가 돼 있어. 이 둘의 교점을 지난다라는 정보를 반영해서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점 하나는 잡혀 있어요. 근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무수히 많습니다까지밖에 아직 안 된 건데 그 중에서 기울기에 대한 언급이 나왔잖아요. 그 와중에 기울기가 9분의 1인 직선은 여기 K 자리에 뭐가 들어갔을 때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기울기가 어떻게 할까? 7분의 3이 되도록 만드세요. 이러면 못 만드는 거야. 왜? 이 희생양 직선이 기울기가 7분의 3이거든. 이거 는형꼴로 했을 때 이거 7y 넘기고 7로 나누면요 y는 7분의 3x 어쩌고저쩌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기울어진 정도가 7분의 3인 요 직선에 해당하는 거는 k에 어떤 놈을 집어넣어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8-2번에 만약에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7분의 3인 직선을 구해보세요. 이러면 만들 수 없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7분의 3이 아닌 9분의 1짜리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적절한 걸 집어넣어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여기 K에다가 뭘 집어넣어야지 기울기가 9분의 1이 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울기 한번 만들어보자. 봐봐. 이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2x랑 3kx니까요. 얘는 2 더하기 3k만큼의 x고요. 그 다음에 2y의 마이너스 7ky니까 더하기 2 마이너스 7k만큼의 y고요. 1에다가 마이너스 3k니까 더하기 1 마이너스 3k는 0이다 라고 하면서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몇은 0꼴로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정리한 그냥 결과인 거지. 기울기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럼 얘 반대로 넘기고 얘로 나눈 게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는 부분의 표현인 거니까 이거 나누면 2 마이너스 7k 분의 요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k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k 이 y는 얘의 x 더하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y는 꼴로 정리가 될 건데 근데 여기가 뭐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가 9분의 1이 되는 그 직선은 k 자리에 뭘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집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9분의 1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마무리해보자. 이 k가 어떤 값일 때 9분의 1이 되는지 뭐 k에 대한 방정식 이거 풀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써볼게. 2-7k 분의 2-7k 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k가 9분의 1이 됩니다 라는 거를 풀어주시면요 우리 크로스 곱해서 같다라는 걸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7k는 9랑 얘랑 대각선 곱해주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7k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7k가 될 거고 넘기고 정리하면 암산도 될까요? 20k는 마이너스 20이야.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제 결론을 이제 k 값이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 이제 검토하면서 해석을 해보자. 우리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k에 대한 항등식 설계법으로 완성을 했어. 물론 희생양 하나는 따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k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딱 꽂힌다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딱 꽂힌다면 그 기존에 주어져 있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기울어진 값, 기울기가 9분의 1인 이 직선을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직선은 k 자리에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꽂혔을 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다시 진짜 정리해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정리해보면요. 2x 마이너스 3x니까 위에다 써볼게요. 마이너스 x 2y에 플러스 7y니까 플러스 9y 그 다음에 1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4는 0이어서 이게 답이에요. 답이지. 뭐 너희들 정리해가지고 y는 꼴로 하고 싶으면 y는 넘기면 x 빼기 4니까 y는 9분의 1x 마이너스 9분의 4 뭐 이렇게 y는 꼴로 정리해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써도 되는 거고 뭐 최고차한 개수만 좀 양수로 바꿔가지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뭐 x 마이너스 9y 마이너스 4는 0이다라고 써도 되는 거고 어차피 방정식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아무거나 답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셋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앞으로 y는 꼴로 쓰는 경우는 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얘로 써도 답인데 얘도 직선의 방정식인데 직선의 방정식을 쓰세요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몇은 0꼴에 뭐 일반형 아니면 표준형을 좀 많이 쓰기는 합니다. 아마 답지에도 이렇게 적혀 있기는 할 건데 얘로 적어도 틀린 건 아니에요. 당연히 맞아요. 이것도
다시 한번 흐름을 보자.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교차하고 교점 하나가 확인됐을 때요. 어떻게 하라고 처음에? 내가 아까 정리하는 거 어디다 썼지? 정리를 안 썼나? 아, 희생양 너희들이 설정하고 나서 갖고 올 건데 사실 여기다가 뭐 사이에다가 우리 는영 정리도 써놔. 아까 썼던 거 같은데 내가 어디서 썼지? 는영 정리 당연히 하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뭐 둘 중에 어떤 걸 시킬 거냐? 그러면 그 희생할 거의 좌변에 정리된 식을 K 쪽에다가 묶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살릴 것들은 앞에다가 놓고요. 아, 이 식 더하기 K에 죽일 식에 관련된 죽일 방정식에 관련된 식는 0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는 거다. 결론으로 그냥 암기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 도저히 안 되면 이 방법을 그냥 기억하고 연습하고 습관이 되게 만든 다음에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이해가 되는 게 또 수학 과목이거든.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매년 이거 할 때 애들이 가장 처음으로 좀 고비를 느끼는데 결국에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정은 좀 어렵더라도 결론을 기억하는 거는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겠지. 그러면 이제 위에 8-1번을 한번 지금 해봅시다. 8-2번보다 뭐 더 쉬운 형태고요. 똑같죠. 문제 자체가 똑같으니까 두 직선 위치관계 교차하는 거 뭐 물론 교점이라고 나와 있지만 한번 눈으로 빠르게 체크 한번 해보시고 교점을 지나고요. 풀어봅시다. 8-1번. 어, 8-1번. 8-1번. 이건 나랑 같이 마지막 문제 풀 거야. 그럼 8-1번 다 풀었으면 8-4번도 한번 해보세요. 이제 푼 친구들 있으면. 마지막 오늘 마지막 문제.
8-1번 다 풀었나 보네 얘들아. 8-1번 내용은 지금 답은 얼마 나왔죠? 답은 3으로 나왔으면 잘 푼 거고요. 8-4번 마지막 문제 같이 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할게 얘들아. 8-4번 한번 봅시다. 또 읽어볼게요. 8-4번도 문제는 다 똑같이 시작하는 거지. 두 직선이 나와 있고 교점을 지나면서 다음에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이런 조건까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흐름 자체는 이런 것 같아. 내가 미리 그림을 그려놨는데 우리 대충 그릴 때도 대충 생각을 해보자. 봐봐. 너희들 기울기 이거 봐봐. y는 마이너스 2x 여기까지만 생각해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우하향한다 라는 건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겠지. 얘도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기울기를 뽑아낼 수는 없으니까 이거 넘겨 5y 5로 나누면 y는 5분의 3x 뒤에 상수항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필요 없어요. 대충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만 판단해보자는 얘기야. 얘는 y는 5분의 3x 어쩌고저쩌고니까 우상향이고요. 얘는 y는 마이너스 2x는 어쩌고저쩌고니까 우하향인 기울기가 음수인 그런 직선이겠구나. 그래서 대충 그릴 때도 우상향, 우하향 정도는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1차함수 때도 배웠던 내용들인 거니까요. 그 다음에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정확하게 구해야 되겠지. x축과의 교점들을 다 구해야 되겠는데 그 x축과의 교점 어떻게 구합니까? 이 x축이 1이 뭐죠? y는 0이죠. 그러면 내가 이 1번 직선과 만약에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y는 0하고 얘하고 연립방정식 푸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y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x값이 얼마입니까? 2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점의 좌표가 2,0이다. 이런 것들을 챙겨 넣을 수가 있겠지. 근데 내가 교점의 좌표를 왜 구하고 있냐면 자, 설계 먼저 해보자. 설계.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계산 영역인 거니까 얘를 왜 구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겠지. 봐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대신에 내가 항등식 설계법으로 간다고 하면 뭔가 둘 중에 하나는 희생이 될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 x축과 둘러싸인 삼각형을 이등분하는 직선은 얘를 지나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당연히 1이나 2는 아니야. 그치? 1이나 2는 삼각형의 변을 만들고 있는 변을 포함하는 직선이니까 얘를 이등분하는 직선이라면 대충 그림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되겠지. 이런 걸 구하는 거니까 1이나 2는 아니기 때문에 뭐를 희생양으로 써도 전혀 답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거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겠네요. 우리는 교점을 지난다 가지고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데 왜? 점 하나밖에 안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뭔가 기울기에 대한 정보가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한 점이 필요해.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합니다 라는 걸 가지고 또 다른 한 점을 주어준 거죠. 간접적으로. 어디예요? 여기에 중점이에요. 이놈과 이놈의 중점을 지나야 넓이를 딱 반띵할 수 있겠죠. 왜? 삼각형의 분할선이잖아. 이걸 잘라내는 선이면 여기가 1대1로 잘려야 어차피 여기서부터 꼭대기까지 이 수직 높이 얘네들을 밑변으로 바라봤을 때 수직 높이를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지점으로부터 삼각형을 두 개로 잘라내는 분할선의 개념 생각해보시면 1대1로 잘려야 딸려오는 넓이의 비도 1대1 즉 똑같을 수밖에 없다. 전체로 보면 이등분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결국에는 이 x축과 만나는 교점들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걸 그림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상황과 그림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설계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들을 이제 구해야 되겠지. 왜? 우리는 여기 x축과의 교점 두 개의 가운데 점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이제는 찍어내야 되겠구나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죠. 여기는 지금 요놈하고 y는 0의 연립방정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한 두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이라는 건 방정식의 교점이라는 거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2번 방정식과 y는 0이라는 방정식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이 교점의 좌표값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y좌표는 당연히 0일 거고 뭐 x축 선상에서 교점이 생기는 거니까 y에다가 빵 넣었을 때 x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해보면요 마이너스 4가 된다. 아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0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마이너스 4,0과 이 콤마 0의 1대1 내분점이자 중점은요 마이너스 4하고 2 더한 거에 산술 평균 2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1 0하고 0의 가운데는 똑같이 0이니까요 당연히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끝났어요. 1번과 2번 교차하는 거 명백한 사실이고 교점 있을 거야.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 설계하는 방법 알고 있어. 그러면서 희생양은 절대로 아닌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점 하나를 줬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날 순간에 K값이 얼마니까 그걸 찾은 다음에 꽂아주시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겠지.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이거 두 개의 연립해서도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잖아. 꼭 설계법, 한글씨 설계법을 안 하더라도 얘네 두 개, 얘의 점을 이거 두 개 연립해가지고 몇 콤마 몇이다라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두 점의 좌표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의 좌표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도 되는 거야. 당연히 방법 배운 것들을 다 자유롭게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다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설계법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방금 배웠던 개념으로 그냥 가볼게요. 그럼 어떻게?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는 거지. 어차피 뭘 희생양으로 써도 상관없으니까 2x 더하기 y 마이너스 4 는영으로 정리했을 때 좌변의 식 갖고 올 거고요. 더하기 k 달아준 다음에 여기 식 그대로 갖고 올 겁니다. 얘가 희생양이 되겠죠. 는영골의 직선이 12. 그런 다음에 는 0으로 닫아주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얘는 0꼴의 두 번째 직선 빼고는 다 표현할 수가 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한 점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순간에 그 직선을 구해주고자 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 0을 x, y 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하게끔 하는 k값을 찾아주고 집어넣고 다시 이쁘게 정리해서 써주면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1하고 0 집어넣어볼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더하기 k에 여기 마이너스 1하고 0 집어넣으면 9죠. 9k가 0이 되는 순간의 k값은 우리가 3분의 2로 꽂아주면 된다. 즉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 k 자리에 3분의 1을 갖다 꽂아 넣으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그건 둘의 교점과 내가 지나게끔 설계하고자 하는 이 마이너스 1,0을 지날 수밖에 없는 이 직선을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답은 k 자리에 3분의 1 써놓고요. 이거 그대로 답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뭐 정리는 좀 해야 되겠죠? 바로 정리까지 해보자. 2x에다가 우리 3분의 2에 3x 쓰면 또 2x지. 따라서 얘는 4x. 그 다음에 y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7y가 되겠네요. 1y에 마이너스 3분의 10y. 그다음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요거 곱하면은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4는 0이 내가 찾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고 근데 여기에서 그 직선의 방정식을 좌변의 상수항이 12가 되게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좌변, 우변에 똑같이 3을 곱해서 답으로 써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12x 3 곱하면 마이너스 7y 더하기 12는 0꼴로 써주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폼까지 지킨 진짜 정답이 된다. 여기서 m은 10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7이니까 두 개 더하면 5가 이렇게 되겠네요. 항상 패턴이 똑같지. 그림으로 분석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계산 도구들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거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숙제는 당연히 고기까지예요. 고기까지 71페이지까지에다가 유형서 숙제는 따로 정리해서 얘기를 해줄게.